네, 안녕하세요. 댕기화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포트폴리오 경영 7월호 복귀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가 5종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대부분 몰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가 비중을 많이 실어 몰빵을 했을 시점 아니면 뭐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때 뭐 종목별로 보면 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 그때쯤 뭐 보통 매수를 많이 하시죠. 주변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리고 호재가 만발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주가는 이제 여러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으시겠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뭐 주식 투자가 본업인 분들은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실적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미리 주식을 사면서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개인 투자자가 뭔가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뭐 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래서 보통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매수심은 매도요, 매도심은 매수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엄청난 욕구, 욕망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고 정말 매도를 하고 싶다. 이거 진짜 팔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뭐 2020년 3월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네, 다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뭐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뭐 지수가 11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증권사에서. 네, 그런 경우는 정말 팔고 싶죠. 막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뜻하는 거겠죠. 매수심은 매도요, 매도심은 매수다. 그래서 몰빵하고 싶은 그런 비중을 많이 싣고 싶어하는 종목이거나 그런 시점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좋은 시점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아무리 열심히 분석한 종목이라도 100%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종목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면 뭐 기업이라는 게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전개가 되다 보면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CEO도 CEO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분석을 해도 100%가 안 돼요. 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모든 자본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자산 초기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 최고의 시나리오. 내가 한두 종목 몰빵을 해서 그 종목이 가장 빨리 오르는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그거를 뭐 5번이든 10번이든 반복을 합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게. 그거를 이제 저는 로또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었다. 그쵸? 네. 아니 내 한두 종목 투자하는 게 100% 항상 뭐 50% 이상씩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그게 5번, 10번이 반복이 되었다. 그러면 뭐 적은 금액 뭐 몇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어도 그게 10번이 반복이 되면 10억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뭐 게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주식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제 꿈이 가장 빨리 오르는 주가, 소위 급등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이 계속 몰빵을 해서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예,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로또를 바라지 말자.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운이 좋았던 적이 없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운을 바라고 있었구나. 그냥 안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어렵고 조금의 수익을 얻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자산 초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포트폴리오 경우 이딴 거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몇 종목 그냥 몰빵해서 주가 오르면 또 다른 종목 또 사서 또 몰빵해서 또 주가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은 확률이라는 거 그거는 굉장한 자만과
탐욕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예,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답습하지 마시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한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안 올라요. 그런데 2년 뒤에 보니까 200%가 올라 있어요. 근데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1년 11개월 보유하고 매도를 해버리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소수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거나 떨어져도 막 흥분을 합니다. 자기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흥분을 하니까 매매가 빈번해지죠. 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뭐 거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든지 예외는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이것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 2년 뒤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수익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만약에 2년 뒤에 200%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런 종목들만 사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중간에 이게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데 2년이라는 시간이 군대 갔다 온 시간과 비슷한데 예,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종목만 가지고 내가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견뎌낸다? 다른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데 주변에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종목은 뭐냐? 먼저 올라와 주는 겁니다. 내가 산 종목 중에 먼저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그 적정 주가에 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달해 주는 걸 팔아서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샀는데 한 종목이 50%가 올라서 150만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뭐 50만 원만 팔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만 팔 수도 있고 그냥 150만 원 다 팔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직 덜 오른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00만 원 샀을 것을 250만 원치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리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입장에서 이게 막 상승력이 엄청 큰 종목 그 종목만 몰빵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가장 먼저 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종목들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뭐가 먼저 주가가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죠. 이게 이번 분기 실적이 좋고 주가가 가장 저평가가 되었으니 이 종목이 뭐 먼저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먼저 오른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종목,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종목들을 가급적 많이 보유해서 그 중에서 먼저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추가로 매수하는 게 복리 효과가 제일 극대화되는 방법이다.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포트폴리오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편입할 때 그 생각을 가장 먼저 많이 합니다. 야, 너 이 종목이 상장된 종목들 중에 뭐 가장 좋은 종목이니? 상위 1% 안에 드는 종목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니? 이거를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 전 종목을 다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야 이게 이거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월드컵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컵도 뭐 32강, 16강, 8강, 4강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좋은 종목을 32개를 선택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 또 16개로 솎아냅니다. 그리고 또 8개로 솎아냅니다. 그리고 또 4개를 솎아냅니다. 그리고 또 2개를 솎아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만 뭐 20개, 30개 그렇게 계속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 경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 종목보다 좋니? 이게 저 종목보다 더 좋니? 더 불확실성이 적니? 더 비즈니스의 기반으로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주가도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니?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려면 그 기업만의 고유한 적정 주가를 알아야겠죠. 사람들은 보통 적정 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정주가 계속 변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변하는 거죠. 하나는 실적, 나머지 하나는 멀티플. 근데 뭐 실적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멀티플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멀티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멀티플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 멀티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적정 주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분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예. 본인이 분산 투자해놓고 그 종목들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적정 주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아 보여서 한두 종목씩 담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절대 그건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경영과 분산 투자는 다른 개념이다. 경영은 진짜 치밀하게 전략적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포스팅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야 된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40% 정도?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1년에 한 30% 정도? 그리고 내년도는 한 60%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9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은 있어야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자격이 주어진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너무 낮으면 아니 상방은 좁혀 있고 하방은 높여지는 종목은 괜히 뭐하러 그거 10% 20% 먹겠다고 뭐하러 그거 편입을 합니까? 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물론 트레이더는 다르겠죠. 트레이더는 그런 종목을 편입을 해야겠지만 아니 중장기 투자로 가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괜히 그 10% 20% 먹겠다고 그런 종목을 사느니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사야죠.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 저는 소외된 종목들 좋아합니다. 단순히 소외된 종목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소외되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인데 소외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소외돼도 상관이 없는 소외된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자본금이 적은 개인 투자자만의 특권을, 이 특권을 정말 저는 많이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워렌 버핏이든 기관 투자든 운영하는 자금이 뭐 천억, 몇천억, 수조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담고 보는 겁니다. 자본이 그렇게 많은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을 어떻게 삽니까? 근데 보통 이런 상승 여력이 높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중에서 많습니다. 근데 그 증권사 그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나오죠. 왜냐? 기관 투자자의 고객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기관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럼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느냐? 개인 투자자가 그걸 보고 매매를 해야 자신의 최대 고객인 기관도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기관이 매도를 해야 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줘야 매도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보고서를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들만 보고 순진하게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의 진짜 고객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도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들이 월급을 주는 거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주머니에 누가 돈을 넣어주냐.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뭐 이런 쪽 관계에 된 사람들의 그 수억이 되는 연봉을 그 주머니를 누가 채워주는지 여러분들이 채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도 무료로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팩트가 있어요. 실적이 이 정도 하고 매출 비중은 얼마나 되고 이런 기업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활용을 하되 절대 온전히 100% 그거를 신뢰해서 매매를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면 뜻밖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한 종목만 보유했을 때는 뭐 주가가 뭐 3% 오르면 뭐 흥분을 해가지고 만약 하루에 10% 올랐다고 쳐봅시다. 아직 주가 상승률이 한참 남았는데 내 비중이 엄청 많은 종목이 10%가 올랐어요. 하루에. 그럼 무슨 생각을 하나요? 팔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급등을 했으면 조금 떨어질 거라는 자기 상상에 갇혀서 아직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은 남아있는 종목인데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면 특정 종목의 비중이 엄청 높지가 않기 때문에 10%가 급등을 해도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주가 상승률 더 남았으니까 계속 보유하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 거죠.
뜻밖의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계좌는 우상향하게 돼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계좌는 우상향한다. 그래서 저는 70% 적중률을 목표로 내가 10종목을 샀을 때 7종목은 반드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추 이 70% 적중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괜찮다. 지수가 오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수에 대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거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이 되어야 대응이 가능한 건데, 예측이 안 되면 대응도 안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수 예측을 했을 겁니다. 계속 맞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 지수 또 맞추면 뭐 할 건데요? 맞추면 뭐 종목이 나오나요? 아무튼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 목표가에 빨리 도달하는 종목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서 좋고요. 그 지수가 떨어지면 우울해야 되나요? 내가 그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알고 있는데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내가 그 기업을 알고 있는데, 모르면 손절이지만 알면 추가 매수죠. 그래서 지수가 내리면, 그게 지수가 내린다고 영영 계속 내리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 되면 반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수가 오른다고 또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지수를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지수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흔히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한번 뭐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수가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전략을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경영을 해야 되고요. 종목들의 계속해서 변하는 그 적정 주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을 줘야 됩니다.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계속 손절이에요. 계속 손절. 예,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셔서 절대 특정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싣지 마시라.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시라. 그리고 실패한 종목이 생겨도 계좌는 우상향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 이게 과연 최선인지, 상장된 종목들 뭐 2000여 개 중에 이게 최선인지 항상 생각을 하자. 이게 생각을 하려면 그래도 전 종목은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훑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전 종목을 다 분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막연하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건 그냥 쓰레기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항상 최고의 종목들, 최선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해서 주가가 먼저 오르면 그거를 차익 실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에 물을 주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